네, 저희 그 화면 설계라는 NCS 과목이 있는데 이 NCS 모듈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표지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대분류, 정보통신 분야의 중분류, 정보기술 분야 밑에 소분류가 정보기술개발, 밑에 세분류는 S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밑에 있는 능력 단위예요. 이게. 그래서 얘네들도 분류를 굉장히 상세히 해놨고요. 그래서 NCS에 대한 얘기가 쭉 있는데 저희가 그 교과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 분류 체계가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여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과목이 아니야. 이것만 다 알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많아요. 여기 뭐 소프트웨어, 뭐 공학 활용, 뭐 애플리케이션 뭐 관련된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과목 중에 이 두 과목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화면 설계하고 화면 구현.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인가?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게 공식 교과서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교과만 있어요. NCS. 또 하나 있는 거. 마지막 과목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 설계만 일단 내용을 보시자면요. 이제 화면을 설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NCS적인 모듈, 직무 능력 표준으로 여러분들이 능력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 모든 교과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NCS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구사항 확인. 여기 보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UI 표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UI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도록 아예 그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수했다. 그럼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약간 이게 조금 말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 뭐 제빵이다. 그럼 난 제빵, 뭐 빵 만드는 공정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럼 빵이 결과물로 딱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딱 결과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 능력 단위로 딱 확인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본만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얘기가 더 많아요. 실제적인 코딩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다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랑 같이 훈련하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런 거 감안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니? 네. 자, NCS 화면 설계 핵심 키워드. 기본 틀을 만드는 것. 여기 대괄호 안에 내가 이렇게 글씨 써놓은 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교과를 찍고 PDF 파일이 브라우저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F 하면은 찾기가 오른쪽 위에 깜빡거리고 뜨거든요. 네, 여기에 컨트롤 V 하시면은 기본 틀을 만드는 것 해가지고 찾기가 돼요. 엔터. 이거 바로 찾아요. 여기서 찾았잖아. 좀 전에. 기본 틀을 만드는 것. 네. 그래서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요거죠? 네.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그 뭐지? 정보 처리 기사, 산업 기사, 뭐 기능사까지 내용이 다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기사 산업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렇게 실기 시험 같은 거 보시면요. 이런 거 문장 딱 기술해 놓고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또는 거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전 작업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도록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런 정의를 이렇게 시험 문제에 구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사 자격증 이런 걸 따실 때 시험 문제로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기본 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키텍처가 뭐야? 설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을 만드는 거라는 여기 핵심 키워드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걸 얘기하면 항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구나. 그 다음에 이제 UI, UX를 저희가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면 설계도 UI에 해당되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분야는 무엇인가 알아볼까요? UI의 세 가지 분야. 찾기 하시면 바로 나와요. UI. 여기 위에서도 잠깐 위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뭐지? UI를 쉽게 풀이하면 여기 UI를 쉽게 풀이하면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연계 작업을 뜻한다. 근데 좀 어렵게 얘기했네. 쉽게 얘기한다고 해놓고 읽어봤더니 어려운 게 많네. SS는 모르겠어요. 조금 읽기가 어려워. 읽고 나면 느낌이 탁 오지 않아요. UI는 뭐라고 했어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그랬죠? 어떤 수단과 방법,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수단과 방법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말에 녹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분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있냐?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분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세 가지 분야. 정보 제공과 기능 전달을 위한 물리적 제어 분야. 그러니까 UI의 세 가지 분야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만져져야지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사람은 손발, 눈, 코, 입 다 달린 사람들인데 뭔가 만져지는 게 있고 봐지는 게 있고 그죠? 그런 게 바로 정보 제공과 기능 전달을 위한 물리적 제어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터치 스크린 나왔을 때 어땠어요? 획기적이었지. 화면을 딱 터치했는데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터치 스크린 안 되는 데 가면 답답해하죠 사람들. 키오스크가 얼마나 크네. 다 손으로 터치해서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도 하고 기능 전달도 하는 이런 물리적 제어 분야가 계속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의 상세적 표현과 전체적 구성에 관한 분야.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표현하고 구성을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구성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화면 구성을 할 때 그 뭐지 웹사이트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그 구성을 해야지 보다 효과적일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분야는 단순히 화면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면. 어떻게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전체적 구성을 잡을 것이다에 대한 분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 이게 뭐라 해서 편의성이 유서빌리티 사용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 편의성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쉽고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인 분야.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다뤄주는 분야가 또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적으로 또는 그 정보 전달에 대한 분야고요. 요거는 사용성에 맞춰서 기능을 쉽고 편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기능. 첫 번째 건 물리적인 거, 두 번째 거는 컨텐츠에 대한 거, 세 번째는 기능적인 거,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분야가 있다. 가나다. 요거를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키워드 겁니다. UI 설계 원칙. 그러면 뭐 이거 설계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원칙이겠지, 원칙. 그래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UI 설계 원칙. 설계하려면은 여러분들 설계를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 그러면 전문가가 돈 많이 받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잘할까요? 이런 거를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성, 누구나 쉽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단 말이죠. 바로 보면 그냥 바로 알아. 이거 버튼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서밋 이렇게. 그다음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해야 되는. 딱 들어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이트는 대단히 좋지 않은 사이트겠죠. 들어가자마자 상품을 잘 검색해서 뭐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유효성이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유효성. 유효한 거야.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있을 요자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상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 뭐 쉽게 배워야 되겠지 당연히. 네, 학위를 딸 정도로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연성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오류도 최소화. 뭐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야. 이 UI 설계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구사항 최대 수용. 근데 최대 수용이지만 불가능한 걸 하게 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런 게 바로 이 네 가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 지침을 또 알아볼까요? 원칙도 있었는데 지침도 있어요. 컨트롤 FV. 설계 지침 바로 밑에 있죠. 사용자 중심. 항상 이 얘기하지. 이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개발자 중심으로 UI를 설계한다. 그게 항상 오답이야. 틀린다. 왜냐하면 왜 그게 문제가 쉬울 것 같죠? 쉬운 문제를 왜 자꾸 내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편리하고 내가 되면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UI 개발을 해나가시면요. 나중에는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네. 나만 편한 거였어.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랑 틀려요. 유저의 입장은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항상 생각해가지고요. 그래서 조사도 많이 하고 리서칭도 많이 하고 뭐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실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버튼 조작 사용자가 기억하기 쉽고 빠른 습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막 여기 갔더니 버튼이 뭐 위에 있고 밑에 다음 페이지 갔더니 밑에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게 일관성 있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디자인도 물론 그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순성 조작은 간단하게 조작하고 인지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된다. 즉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막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인지적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런 말이 어렵잖아. 되게. 딱 읽었을 때. 그 다음에 결과 예측 가능. 작동 딱 시켰을 때 뭐가 되겠구나. 뭐 이게 예측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가시성. 메인 화면에 이제 주요 기능을 메인 화면에 노출을 시켜야 되겠지 당연히. 이거 숨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가시성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많네, 그지? 표준화. 네, 디자인을 표준화해서 그죠? 표준화해서 기능 구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는 한다는 얘기는요. 쉽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표준을 잡았다는 얘기는. 근데 접근성 좋아야 되고요. 네, 뭐 누구나 다 사용하기 편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확성, 개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오류 발생 해결은 사용자의 몫으로 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러가 팍 떨어졌는데 화면이 빨개졌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었고요. UI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밑에 나와 있지. 안 찾아도 되잖아. 밑에 쭉 이어져 있으니까. UI가 왜 필요하냐? 그냥 대충 만들지.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적은 노력으로 구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UI 설계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정보를 화면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막연한 작업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UI를 할 때 디자이너 없이 개발자가 개발하면요. UI가 막연해져. 그냥 화면에 무조건 나오게만 해. 그냥. 글씨 크게 그냥 내 마음대로 50픽셀 오케이 막 이렇게 하고 물론 편하게 개발은 할 수 있는데 진정한 UI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막연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UI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 사용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 단축하려고 들어왔지 누가 더 고생하려고 여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와 공급자가 원활하고 쉬운 매개 역할을 한다. 그 UI를 통해서. 네, 맞습니다. 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쉽게 만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프로토타이핑. 우리가 이제 이 UI를 할 때 프로토타이핑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프로토타이핑이 뭔지를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 바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니다. 프로토타이핑이란 이 책 쓴 사람, 이 책 쓴 분이요. 저자분이 굉장히 애쓰신 것 같아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여기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프로토타입의 사전적 의미는 대량 생산에 앞서 미리 제작해보는 원형 또는 시제품이지? 네, 원형과 비슷한 시제품, 모형 이런 거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정식 절차를 따라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전에 사용자 요구를 받아 일단 모형을 만들고 이 모형을 사용자와 의사소통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기본 개념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렇잖아. 우리 그 웹사이트도 그러거든요. 나는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샘플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꼭.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런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 좀 보여줘요. 예,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자, A사, B, C, D 이렇게 쭉 보여줘요. 써보다 우리 D사랑 되게 비슷한데요. 나 이 디자인 마음에 드는데요. 이 기능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여줘야. 근데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고요.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요. 나중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해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원초적이란 뜻의 프로타이포스 이런 얘기 알고 계셨어요? 네. 최초의 뜻의 프로토스 인상이라는 뜻의 타이포스 이 얘기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이거 글 쓴 분이.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어쨌든 인상을 주는 거야. 최초의 인상을 주는 거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골격. 그래서 프로토타입이 뭔지 아시겠죠? 네. 사전에 시스템의 일부 기초 모형이 될 것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 사지선다니까 고르시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UI 프로토타입의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네, UI 프로토타입의 장점과 단점. 장점 뭐냐? 프로토타입을 만들면 장점이 뭐냐 이거야. 프로토타입을 안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프로토타입 만들려고 그러면 돈 들거든요. 그렇잖아. 시제품 만들면 돈 들어요. 사용자 설득과 이해가 쉽다. 당연하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개발 시간이 당연히 감소되죠. 그렇게 하기로 한 게 명확하니까.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약간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꿔서 다시 모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들어가니까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죠. 단점도 있겠지. 너무 많은 수정 과정 또 고쳤어 또 보여야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안 1, 시안 2, 시안 3, 시안 4 쭉 갔어. 시안 10, 시안 20까지 갔어. 시안 1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많아요, 진짜. 화내면 안 돼요, 그때. 예, 그랬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안 2를 처음에 잘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 좋게 진행하는데 부글부글하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과정하면 시간이 많이 늘어나죠. 사용자 요구사항은 들어주되 적절한 타협.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 못하시는 팀장님 밑에서 일하시면 고생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못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안 되고 이건 되고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제시까지 딱 해주는 거죠. 대안까지. 그 다음에 자원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필요 이상의 자원이에요. 그쵸. 미리 만들고. 저기 뭐야. 대기업이 10억짜리 프로젝트 할 때 한 2천만 원 들어서 미리 그 프로토타입성의 그 파일럿 PJ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쓰고 또 10억 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근데 그런 회사 실예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문서 작업이 이것도 단점이에요. 문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프로토타입으로 막 이미 했기 때문에 야 이거랑 똑같다 하고 그냥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 사이트 똑같이 만든다 그럼 그 사이트 있는데 뭐하러 설계도를 그려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분석 설계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성 도구 및 방법. 작성 도구 및 방법. 작성 도구는요, 아날로그, 손으로 막 그릴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을요. 그 다음에 디지털로 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아크로벳, 비주어 등등. 실제로 HTML로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도비 XD라는 툴, 이런 툴도 있어요. 네, 우리가 제가 소개한다는 툴이고요. 툴을 사용해서 작성한다. 실제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게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I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라는 게 또 있어요. 야, 사람들 진짜 싫어요, 이거. 회사 가면 이거 정말 싫어요.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는요, 각 페이지별로의 그 정보나 변경사항, 기능까지 싹 다 적은 거예요. 그게 스토리보드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그려요, 다. 메인 페이지에 만약에 여러 장 뭐가 그릴 필요가 있다면 다 그려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 작성하면은요, 뭐 한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정도로 정말 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메뉴 구성도 만들고 스타일 확정하고 설계하고 하는 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상세화를 시켜요. 스토리보드를요. 하나하나의 페이지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 효과. 이거 마지막이에요.
네.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 시나리오 문서는요, UI를 이렇게 구성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를 쭉 작성하시는 건데요. 미리 작성하니까 요구사항 오류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의사소통 오류 감소. 혼선도 감소하고 불필요한 기능 최소화하고 시나리오 작성에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줄다. 그러니까 시간이 줄면 개발 비용이 주는 거예요. 개발 속도 향상, 당연히 시간 줄니까 유관 부서 만족도를 제고하다. 네, 그래서 유관 부서의 만족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모범적인 UI 시나리오 문서 우리가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UI에 대한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를요. 내일 아침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시험지를 배포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시험지를 제가 드려서 아침에 간단하게 한 2, 30분 안에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 시험으로 내일 오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또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